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건설 현장을 책임지며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축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공법이 기계생산 위주로 첨단화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고,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인천시 군구 중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지난 4월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매월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최초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등 민관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인 만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어 건설 재해 없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시는 인천 서구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주제는 동절기 공사 현장 안전 품질 관리 및 사고 사례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1. 서론, 두 번째 동절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위험 요인, 세 번째 동절기 공사 현장 품질 관리, 네 번째 동절기 공사 현장 자율 점검사항, 다섯 번째 공사 현장 주요 사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입니다. 자, 동절기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겨울철 또는 겨울철 기간을 의미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서 동절기의 시기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1월에서 2월 또는 12월에서 2월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동절기는 왜 위험할까요? 자, 동절기에는 한파와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라서 난방을 쓰거나 전열을 하거나 용접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화재 발생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을 위한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유해가스라든가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사고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폭설이나 강풍 등으로 인해서 가설 구조물 붕괴 유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동결 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집안의 균열 및 붕괴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절기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절기 재해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화재 폭발을 유발하는 난방 전열, 용접기구 사용 사업장에서 일어나고요. 자,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연료 사용 시 질식을 유발하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자, 방동제 등의 음용 우려가 있는 유해 물질 사용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 예상치 못한 폭설, 강풍, 한파 등으로 가설 구조물의 전도, 침하 및 콘크리트 양생 기간의 불충분에 따른 가설 구조물 해체 시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 집안의 동결 팽창에 따른 비탈면, 흙막이 구조물의 붕괴가 또 일어납니다. 자, 이 장에서는 동절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위험 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내용입니다. 자, 위험 요인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주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추락 방호만,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으로 추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으로 인해서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안전대책으로는 첫 번째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작업 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철골 작업 시 근로자 이동 통로의 안전대 부착 설비 및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 방호만 설치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의 이상 유무, 처짐이라든가 풀림이라든가 고정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추락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화재 폭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용접이라든가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설 전기, 기계 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요. 자, 세 번째, 난방기구 및 절연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네 번째, 현장 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 장소로 번져가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안전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상 방기 조치를 잘 해야 되겠죠. 화재에 대비해서 항상 소화기를 비치를 시켜놔야 되겠죠. 자,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자, 용접, 용당 작업 중 부근에 연소 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 주변에서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가 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책 두 번째입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전격 용량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놔야 되고요. 정전기 발생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작업 전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사전에 비상탈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정전 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퓨즈 및 조명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형 설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흡연 금지 등 화재 예방 교육 및 주기적인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화재 감시자 배치 기준이 있어요. 자,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 물질이 있는 장소 또는 작업 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서 열 전도나 복사에 의해서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다음은 3. 질식 중독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은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난로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한두 차례의 호흡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등제가 들어있는 물을 음료수로 오인해서 마시는 등 섭취해서 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안전 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장의 질식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 중 갈탄을 사용했을 때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 송기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보온 양성을 위해서 갈탄 연료 사용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밀폐 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방동제 음용 중독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방동제 희석 및 소분 용기의 물질 안전 보건 재료,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MSDS라고 하죠. 경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방동제를 가능한 덜어서 사용 금지해야 되고요. 자, 시멘트용 물은 식수로 사용 금지예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은 용기에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폭설, 강풍 및 결빙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폭설로 인해서 작업 발판, 통로 등의 가설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변형돼서 넘어짐 또는 떨어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강설 또는 강우 후 결빙 구간에서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넘어짐 또는 떨어짐이 발생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혹한으로 인한 건설 장비 주행 중에 미끄러짐으로 인한 작업자 끼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자재 맞음, 낙하 비례 현상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대책으로는 가설 계단이나 작업 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 주통로에는 눈과 결빙으로 인한 전도, 추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해서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자, 두 번째, 적설량이 많을 경우에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에 쌓인 눈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비상용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폭설 등 대비해서 긴급 동원 장비 및 비상용 자재를 비치를 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설 도로의 유출 부분은 평탄하게 정비하고 급경사 지역에는 모래암 또는 염화칼슘함을 설치하고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장비 및 차량 등의 스노우체인, 부동액 보충 등 열동 장비를 점검하고 특히 산간 지역의 건설 현장에서는 비상용 유류, 통신시설 및 비상식량 등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중인 집수정이나 맨홀 등에는 고인물을 빼고 눈이나 비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안전대책으로는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은 결빙에 대비해서 대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모래 등을 살포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전도 및 추락재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8. 강풍 시 타워 크레인 작업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순간풍 속이 10m/s를 초과할 때에는 설치, 해체, 수리 점검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되고요. 순간풍 속이 15m/s를 초과를 할 때는 운전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순간풍 속이 30m/s 초과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강풍이 10m/s 이상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 작업을 중지하고 야적된 자재는 결속을 해야 됩니다. 자, 10번째, 철골공사의 경우에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의 경우에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째입니다. 토사 및 거푸집, 동발이 무너짐, 붕괴의 위험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 집안 내부 공국소 동결 팽창으로 인한 집안 변형 무너짐. 두 번째, 콘크리트 타설 후 저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강도 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 세 번째, 집안 침하로 인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발이 붕괴. 이런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자, 안전대책입니다. 토공사는 집안의 동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너짐 방지를 위해서 절송토 공사 시 기준 기울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되고요. 자, 해변기 융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는 동결된 토사는 대매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합니다. 자, 두 번째, 토사 무너짐 위험이 있는 곳은 수시로 균열 여부를 점검하고 흙막이 지붕은 집안의 동결 작업으로 인해서 토합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시설의 이음 접합부 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흙막이 공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계측 관리를 수행해서 흙막이의 안정성 사전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겨울 강수로 인한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사면보호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용수 유입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경화 지연 및 동결에 의한 강도가 현저히 저하돼서 붕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혼화재 사용이라든가 또는 한중 콘크리트 사용, 재료의 가열, 보온 또는 급열 양생 등의 조치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거푸집 동바리를 집안에 설치할 경우에 집안의 동상 및 융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장 동절기 공사 현장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절기 공사 현장 품질 관리입니다. 자, 동절기 콘크리트는 자, 일일 평균 기온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4도씨 이하가 예상될 때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동해를 방지해서 양생 초기 부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부양은 자, 우리가 얼마 이상을 갖다 확보하셔야 되냐면은 5메가파스칼 이상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을 제거할 때 벽 거푸집 같은 경우는 슈미텐마로 가격을 해서 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왔었을 때 감리자가 검토 확인을 해서 승인을 갖다 했었을 때 거푸집, 벽 거푸집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수평제 같은 경우는 슈미트 함유로 가격을 해서 14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푸집을 제거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시 현장 타설 시에는 양생 초기에 주의해야 할 관리 내용으로 양생 시 온도 저하를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저하를 방지를 하려면은 증기 양생이라든가 단열 보온 양생이라든가 피막 양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경화 시간을 지연을 방지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물시멘트를 적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이 많게 되면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혼화재료를 쓰는데 감수재료를 써야 되죠. 감수재라든가 A 감수재. 동결 융해 방지가 필요하고 가열, 단열, 보온 양생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방법으로는 우리가 단열 보온 양생이라든가 가열 보온 양생과 같은 특별 보온 양생 계획을 수립해서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정 콘크리트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초기 동해 방지에 필요한 초기 양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온이 0도씨 이하에서 타설하면은 타설 초기에 동결돼서 동해를 입게 되고 경화 지연으로 강도 발현이 느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구성이 저하가 돼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한랭기와
극한기로 나눠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한랭기는 콘크리트 타설후 4주간 평균 예상기온이 2도씨에서 10도씨 일대를 한랭기라고 그러고요. 극한기는 콘크리트 타설후 4주간 예상평균 기온이 2도씨 이하일 때를 극한기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 적용 기간입니다. 한중 콘크리트 적용 구간은 11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를 한국 콘크리트 학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별 적용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강원도는 11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11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는 11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고요. 경상도는 11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전라도는 11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를 한중 콘크리트 적용 기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중 콘크리트 특성,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동해입니다. 콘크리트 경화 시 초기 단계에서 동해 발생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콘크리트 초기 강도가 5메가파스칼까지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감리자의 검토 확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슈미트 한 마를 때려서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푸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초기 양생 온도 저하를 방지를 해야 되고요. 자, 동결융의 반복입니다. 콘크리트가 동결되면은 9%의 최적 팽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응결 시간 및 강도 발현 지연입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 내 블리딩 수가 증대돼서 강도 발현이 지연되므로 거푸집 존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생 시 온도가 낮아지면은 응결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자, 작업 난이도 증가. 자, 물시멘트 위를 낮추게 되면은 콘크리트 시공성이 저하가 된다. 자, 온도차에 따른 온도 균열. 거푸집은 조기 해체하지 않는다. 거푸집을 조기 해체하게 되게 되면은 초기 동해를 입기 때문에, 자, 콘크리트는 한번 동해를 입게 되게 되면은 재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두 번째, 콘크리트 표면 온도와 내부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차로 인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한중 콘크리트 사용 시 품질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료,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스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다음에 시멘트를 사용하는데요. 자,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나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다. 자, 골재는 동결 또는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는 차가운 성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동결이 되거나 빙설이 되어 있을 때는 녹지를 않아요. 반드시 동결되거나 빙설이 되었을 때 녹여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유기불순물 등 시멘트의 응결을 지연시키는 유해물을 포함하는 골재의 사용은 피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야적한 골재는 강설 시 눈과 얼음의 혼입을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혼화재료입니다. 자, 혼화재료라는 것은 쉽게 사용하면은 우리가 혼화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혼화어이가 있고 혼화재가 있고 혼화아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는 혼화어이입니다. 혼화어이는 수량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A제라든가 A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갖다 빨리 제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얼어붙지 않겠죠. 자, 경화촉진제를 사용합니다. 자, 방동제라든가 내한용 혼화제를 사용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한중 콘크리트는 또 재료를 가열해야 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가열하는 재료가 좀 차이가 있어요. 2에서 5도씨 이하일 때는 물을 가열을 해야 되고요. 0도씨 이하일 때는 물과 모래를 가열합니다. 자,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일 때는 물, 모래, 자갈을 가열해야 됩니다. 자, 재료의 가열은 가열 방법은 증기양생법, 가열공기법, 방기구 이용법, 전기양생법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재료의 가열 중 물 가열은 작업이 용이하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물을 가열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멘트는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멘트는 분말상이기 때문에 가열하게 되면 뻥 하고 터집니다.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직접 가열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타설 시 기온이 5도씨 이하가 되면은 재료를 가열하는데 가열 온도는 60도씨 이하로 하고 시멘트 투입 전에 믹서 내 골재의 온도는 40도씨를 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배합입니다. 계획 배합은 초기 동해 방지에 필요한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초기 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물시멘트비는 60% 이하가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수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합 설계를 할 때 단위 수량은 185kg 세제곱미터 이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멘트량은 270kg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부배합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혼화제는 A제, A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중 반드시 한 종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제조입니다. 레밀 공공장 선정은 공장 가열 설비 및 운반 시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콘크리트의 비빔 온도는 기상 조건 및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해서 제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멘트 넣기 직전에 믹서 내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도씨 이하가 되게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부어 넣을 때 콘크리트 온도는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은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초기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초기 동해를 입는 온도는 마이너스 2도씨에서 마이너스 0.5도씨 이하다라는 거. 두 번째, 초기 강도를 확보해서 조기 거푸집을 제거한다. 세 번째,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경제성을 고려한 시공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반 및 부어넣기에서는 콘크리트의 소정 온도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도씨 이상 20도씨 미만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어넣기와 이어붙기 시 거푸집 내부 및 철근 표면에 빙설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동결된 집안 후에 콘크리트 타설 금지입니다. 네 번째, 콘크리트 펌프 사용 시 관을 에어라고 보온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동결된 집안 후에 거푸집 받침기 등 설치 금지입니다. 동결된 부분에 받침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동결된 부분을 까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 받침기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작업 중에 재료를 가열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물을 가열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겠죠. 자, 다음은 양생입니다. 양생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초기 양생 계획을 초기 강도는 5메가파스칼 이상 유지하고 부양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단열 보온 양생이라든가 가열 보온 양생이라든가 양생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5도씨 이상 유지해서 초기 양생, 최소 1 이상 0도씨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시방세 온도에 따른 표준 양생일수를 준수해야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때도 많이 보는데, 자, 시험체 양생은 20도씨,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수중 양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몰드 같은 거를 갖다가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양생 수조에다 담궈 놓잖아요. 네? 담궈 놓은 품질 실험실에서 이런 데에다가는 이렇게 온도계를 갖다 넣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니까 18도씨에서 22도씨 범위 내에서 수조에서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열분 양생 시에는 시험 가열 실시 후 행하고 갑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 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서 수면 상태에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초기 양생 가열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될 동안 0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항상 5메가파스칼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양생이 가장 중요하죠. 초기 동해를 입으면 재시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두 번째,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은 단열 보온 양생에 준하고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자, 부재 중의 온도 차이가 되지 않도록 계획타소로 10일간은 5도씨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기 양생 방법은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한 양생 방법에는 자, 양생 온도와 양생 기간 및 보온 양생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다소로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동안 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요. 다음 증기 양생입니다. 자, 증기 양생이란 거푸집을 빨리 제거하고 단실일 내에 소유광들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고온의 증기로 양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가장 증기 부양이 유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생 방법에는 저압 증기 양생이 있고 고압 증기 양생이 있습니다. 자, 전기 양생도 쓰죠. 일렉트릭 큐어링. 자, 콘크리트 중에 저압 교류를 통하게 해서 콘크리트 전기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열을 이용한 양생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하는 양생법이죠. 자, 다음은 다섯 번째 단열 보온 양생입니다. 자, 시트 등으로 차단 부양을 해서 한중 콘크리트에서 온도 저하 방지를 위한 보안 방법.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열 보온 양생입니다. 공간 가열, 효율은 떨어지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표면 가열, 효율이 50에서 60%이고 슬래브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 내부 가열, 효율이 100%이나 열 관리가 좀 곤란하다는 게 최대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적산 온도 양생입니다. 자, 초기에 콘크리트의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한중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을 비문으로부터 양생 온도 곱의 적분 함수인데, 자, 얘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적산 온도는 자, 우리가 양생을 D, 노, D라고 했었을 때, 자, 뭐 설계 기준 강도를 뭐 예를 들어서 21메가파스칼이라고 했다 합시다. 적산 온도를 따져서 보통 한 480 정도가 나오면 자, 적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양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보통 480을 넘어가면은 설계 기준 강도의 80%, 8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적산 온도를 구하는 공식은 M은 자, 28일근의 예상 기온에다가 세타 플러스 10을 갖다가 더해서 28일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500D 이상 나오면은 아주 양호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를 18도씨로 28일간 양생했대요. 그때 성숙도는 공식을 계산해 보면은 18 플러스 10 곱하기 28 하니까 784D가 나오니까 적산 온도가 뭐 500 넘어가게 되면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 나오니까 요거는 뭐 품질 관리를 따져봤었을 때 아주 양호하다. 적산 온도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온도 측정은 우리가 보통 자기 온도 기록계를 사용하죠. 압축 강도 검사,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 동일한데 시험처의 양생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자기 온도 기록계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선을 보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0도씨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합격은 지금 파란 부분 이렇게 올라간 거, 요게 지금 합격선이 만약에 0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요거는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조를 갖다 설치했었을 때 이 온도가 수중 양생 온도가 2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일 때 합격이다. 이거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 18에서부터 22도씨까지가 가장 좋은 품질의 상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